원장님 진짜 0명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저 경우 같은 경우는 0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학원 상가 계약해가지고 직접 학원 원장님이 그 학원에 맞는 컨셉에 맞는 색깔에 맞는 학원을 디자인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기존 학원을 이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인수하는 방법. 인수하는 방법은 기존 첫 번째 방법보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원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인수든 뭐 첫 번째 시작하는 방법이든 학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가 원장님 오프라인 홍보도 있고 온라인 홍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효과적인 오프라인 홍보 방법이 뭘까요? 0명에서 30명까지는 학원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절대 뭐 지금 코로나 나와버리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원에서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학원 빨리 나가세요.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우리 잠재고객인 학생이든 학부모든 거리에든 학교 앞이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로 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홍보 방법에는 이제 오프라인 홍보 방법에는 예를 들면 뭐 전단지, 그 다음에 현수막 있어요. 그 다음에 전단지나 현수막은 생존기간 정말 짧아요. 그래서 오전에 예를 들면 붙이거나 이럴 때 1시간 후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후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길게 가면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투가 있죠. 아파트 직투. 아파트 직투는 우리의 최종 도달률이 되게 높아요. 어차피 아파트 직접 가서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달률이 되게 높기는 높은데 요즘 사생활 침해 때문에 아파트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1층에 현관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요.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 가장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약봉투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잖아요. 그래서 약봉투 그대로 이제 학원 홍보 전단지나 그 안에 약 포지 안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뭐 캔디든 뭐 초콜릿이든 마이쮸든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일반 기존 방식들은 전단지를 돌리게 되면 다 버리거나 가져가지 않고 도달률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어느 정도 뜨거운가 하면 가서 약봉투 가지고 학교 앞에 가면 30분 만에 동나버려요. 서로 달라고 난립니다. 그리고 네. 옆에 같이 학원 홍보 나왔던 태권도 관장님이나 피아노 학원 원장님도 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네.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아서 저는 강력히 추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약봉투 좀 탐나는데요. 네. 주실 수는 없나요? 예, 제가 오늘 특별하게 무료 나눔하겠습니다. 댓글 그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무료 나눔하니까 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홍보 방법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이 적합할 것 같은데 혹시 최적의 온라인 홍보 방법은 뭔가요? 네. 온라인 상에서 홍보 방법은 되게 많죠. 그것도 오프라인 상으로 하는 방법처럼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요. 맘카페 홍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지역 광고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을 거고 유튜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근마켓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원에 최적화된 SNS 홍보 방법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강력히 추천하며 블로그만 제대로 활용해도 온라인상에도 홍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좀 글을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글을 좀 써야지 노출이 잘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 학원 쪽에 블로그를 잘 이게 상위 노출하는 방법은 이게 광고성 그런 컨텐츠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학원 자랑을 많이 하죠. 보통 네. 학원들이 자기 학원은 뭐 잘 가르친다,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다, 관리가 잘 된다 이런 광고성 글보다는 어머님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성 컨텐츠를 포스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원 자랑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번 이제 여름방학 이제 시작됐잖아요. 여름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영문법으로 뭐 터닝 포인트 잡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어 학원 잘 고르는 방법 이런 걸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광고성 그 컨텐츠보다는 엄마들의 반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될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블로그 글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한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원장님? 네.
블로그 글쓰기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조건은 키워드 잡기입니다. 네. 키워드를 잘 잡아 뽑아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블랙 키위에 가시면 이제 뭐 연간 검색량도 있고 월간 검색량도 있고 그거 잘 살피시고 키워드 잡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어떤 학원을 찾을 때 지역명에다 학원명을 치거든요. 그래서 지역명하고 학원명하고 핵심 키워드 잡은 걸 잘 조합해가지고 제목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썸네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예쁘고 전문성이 있게끔 썸네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블로그가 예를 보통 뭐 1500자에서 3000자잖아요.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이 텍스트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텍스트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하고.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사진을 안 찍어가지고 5장에서 10장 정도 넣어주면 아주 좋아요. 이때 사진은 뭐 특별한 사진이 아니고 학원의 교실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학원의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을 담을 수도 있는 사진도 될 수 있고요. 네. 어떤 사진이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동영상 하나를 딱 마지막에 넣어주면 좋아요. 이 동영상 여러 개의 동영상보다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 학습하는 모습, 관리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 동영상 삽입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걸 다 이제 갖추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 오늘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아요. 노하우는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장님들도 뻔한 얘기지만 뻔한 얘기예요. 사실 이런 것들 지속적인 실천을 하게 되면 평타는 칩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학원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하십시오.